어머니가 그 상황을 처음으로 오픈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너희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빚을 많이 졌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 대출을 받아서 도와달라. 오늘의 의뢰인은 광주에 살고 계시는 97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26인 남자분이십니다. 축구와 어머니밖에 몰랐던 착한 남자 김땡땡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다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의 사연은 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쭉 축구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프로 선수를 꿈꿨던 유망주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도 축구부로 진학을 하셨는데 대학교에 가서 현실의 벽을 느끼시고 부상으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대학교를 자퇴하고 군대에 가시게 됩니다. 평생 축구 선수를 꿈꾸고 살아왔는데 10년 넘게 그 꿈을 향해 달리다가 문턱에서 좌절하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셨고요. 지금 전역 후에는 평범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계신 상태인데요. 이분은 현재 2금융권에서 7,500만 원 정도, 카드빚 350만 원, 도합 총 7,85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으십니다. 현재 피자 가게에서 세전 2천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고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2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네요. 사연자분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 축구 외길 인생을 걸어온 유망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체능 계열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본인의 재능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게 예체능 쪽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형도 축구를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둘 다 축구 선수라는 진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허리가 휘셨겠어요. 사연자분이 축구를 잡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 상황을 처음으로 오픈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너희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빚을 많이 졌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 대출을 받아서 도와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빚을 내서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는 또 사회초년생이 되자마자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분이 놀라서 처음에는 거절도 해봤는데요. 어머님께서 계속 간절하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달리 방법도 없고 아들한테도 대출을 부탁하는 어머니 심정은 또 어땠겠어요. 부모님이 또 결국에는 이제 그 빚 때문에 이혼도 하시고 아버지도 개인회생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계속 외면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어머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빚이라는 게 사실 한꺼번에 해결이 잘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빚이 어느 순간 7,5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아드님께 손을 벌리기 전에 어머님 대에서 그 빚을 정리하셨어야 돼요. 아들 명의로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 거는 돌려막기를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결국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똑같고요. 갚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면 빚으로 빚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처음에는 꼬박꼬박 상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머님도 구독자님의 빚을 같이 갚아주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점점 연체가 되셨나봐요. 빚이 연체가 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카드도 정지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어떻게 감당을 하실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 유튜브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시고 채무를 본인 힘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1인 가구시니까 약 120만 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서울이라면 변제 기간이 2년까지 단축이 될 텐데 우리 구독자님은 전라도 광주 가나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36개월 변제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좀 약간 이 부분에서 되게 감동을 하고 좀 눈물이 날 뻔했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보통은 회생 이후에 리셋이 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가 가장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이제 본인이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어머님 빚을 갚는 거를 도와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면서 저축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효자 본 적 있으신가요? 요새 참 드문 일인데 물론 우리 어머님도 구독자님 포함해서 두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으니까 이제 구독자님도 이렇게 어머니를 지극히 위하시는 거겠죠.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항상 엄마 때문에 내가 너희 인생을 망치는 것 같다. 구독자님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참 안쓰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을 위해서 달린 아들, 그 꿈을 힘닿는 데까지 밀어주려다가 주저앉아버린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다시 힘닿는 데까지 돕고 싶은 또 아들. 인생에는 때로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구독자님께서 축구를 그만둘 때도 참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게 현실적인 최선의 길이셨을 거예요. 이 개인회생도 그때랑 마찬가지로 조금은 두렵고 결심까지 참 생각이 많으셨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사영 변호사가 직접 진단해드리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